프로그래머가 그들이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프로그래머가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난 항상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언제나 난 소통이란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느꼈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깨달았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어란 건 의미의 영역을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 거잖아. 그건 어떤 영역에서 다른 것과 구분되는 영역을 가리키는 손가락질 같은 거야. 예를 들어 빨강이라는 말은 감각 중 들리거나 냄새 맡아지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영역 안에서 다시 그 시각 정보 중 모양이나 크기가 아닌 색의 영역 안에서 파랗거나 노란 게 아니라 빨간 것이 차지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지. 말이나 생각이란 건 그런 화살표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좌표값을 설정하는 거야. 내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라고 너에게 말했다면 나는 파란 게 아닌 빨간, 포도가 아닌 사과를 버린 게 아니라 먹었다는 좌표값을 전달한 것이고, 너는 내가 준 이 좌표를 네 생각의 전체 영역 안에서 찾아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겠지. 중요한 건 그 좌표값이 우리 각자의 안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 좌표값 자체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서 좌표값 주변의 영역에 위치한 것들에 의해 해석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인사로 식사하셨어요?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게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들어봤지? 우리는 그 말이 가리키는 좌표 근처에 인사나 호의의 표시 같은 식별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문제는 사람마다 그렇게 좌표값의 의미를 찾을 공간의 형태가 정말로 완전히 다 다르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좌표인 언어와 그 언어를 위치시킬 공간은 개인적인 경험들에 의해 학습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간 사과라는 것의 근처에 어떤 사람의 공간에서는 잘 익은 사과를 먹었을 때의 감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백설공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폰 같은 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빨간 사과를 연상할 때 연상되는 그것은 결국 그 좌표가 가리키는 영역의 주변이니까 좌표 자체는 같아도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물론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면 내 속에서 A를 의미하게 하는 좌표가 상대에게는 B를 연상하게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상대에게 A를 연상하게 하려면 나에게는 오히려 A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는 C를 찾았어야 한다는 걸 약간씩 체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일일이 알아차릴 만한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에게 가리킨 좌표의 주변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이 같이 활성화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잖아. 실제로 좌표 근처에서 연상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다르다고 봐. 우리 삶이 각자 철저하게 우리 각자의 것인 것만큼 철저하게 다르겠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에 있는 모든 단어의 의미가 사실 조금씩만 달라도 그것들이 연결된 결과는 정말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신경하니까 그게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은 진짜로 소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굳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삶에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통하고 있지 않아도 그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괜찮았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다 느끼듯이 정말로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제대로 소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더 잘 느껴지잖아. 이런 걸 보면 소통이란 게 실제로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최근에 나를 사로잡았던 건 대규모 언어 모형이라는 게 우리가 언어라는 걸 가지고 하는 이런 짓과 거의 같더라는 거야. 결국 사고 모형이라는 건 세상 천지에 돌아다니는 우리 모두의 흔적을 한꺼번에 써서 모형이 우리 언어 좌표의 평균을 형성하도록 학습시키고 맥락에 맞춰서 활성화시키는 거잖아. 굳이 차이가 있다면 세상과 우리 마음이 사실 우리는 매번 인지를 못하더라도 사실 연속된 공간이고, 언어는 그 공간 안에서의 좌표들과 좌표 간의 구조라고 본다면 그 언어를 학습한 모형은 그 자체로 가진 연속된 공간은 없지만 그 공간을 따라 입력된 좌표 값들을 이산적인 형태의 하위 공간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겠지. 그래서 난 소통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려고 한 거야.
내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모형을 통해 우리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 공간에 맞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바꿔서 전달하게 하자는 거야. 그러려면 먼저 언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산적 형태의 공간을 우리 마음과 같은 연속적 공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촘촘한 이산 격자로 만들어야겠지. 촘촘한 좌표값이란 별게 아니고 그냥 언어의 어휘가 분절하는 영역을 더 세밀하게 모형이 알아서 가장 적절하게 분절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색이라는 연속된 공간에서 그저 빨강과 주황으로 그 영역을 분절하고 있었다면 모형은 빨강부터 주황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 다른 이산적 좌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새로운 언어체계 모든 마음과 가능성의 영역을 감싸는 이산적 좌표의 격자가 충분히 빽빽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모형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속적 마음의 공간에서 어떤 부분과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는지 학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해질 수 있겠지. 그 다음 모형이 우리 각자와 충분히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 촘촘한 격자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의미 공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야. 적어도 근사적으로 거의 완전히 같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는 말과 생각의 실제 의미가 모형에게 근사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전달한 말이 상대에게 활성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실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적 형태로 상대에게 전해져야 하는지도 모형이 파악할 수 있겠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란 건 그냥 그게 다야. 두 사람 간에 그 두 사람 각각에 대해 학습한 모형이 사이에 있어서 각자의 말의 의미가 그 근본적 의미의 완전한 형태 그대로 전달되도록 언어적 표현을 각자에게 맞게 바꾸는 거지.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두 친구 사이에서 그 둘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말의 진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과 비슷하달까?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프로그래머가 말했다. 나도 얼마 전에 너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지. 사실 나는 이미 네가 말한 걸 시도도 해봤어. 하지만 그게 아주 끔찍한 생각이라는 걸 모형을 학습시키면서 금방 알 수 있었어. 내가 찾은 문제란 사실 우리의 소통이란 게 정보 전달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소통이 뭘까? 말이란 건 표면적으로는 전달된 좌표값이지. 그런데 우리는 말을 왜 하는 걸까? 말은 말을 하려는 의지에서만 실행되지. 겉으로만 보면 말은 그저 좌표를 전달하려는 의지이지만 사실 그 의지는 더 큰 의지에서만 의지일 수 있어. 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너는 지금 나에게 네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 그런데 왜 설명했지? 내가 물론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어쩌면 너는 네가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훌륭하거나 유용할지 나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건 다시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어. 왜 나에게 그 프로그램이 훌륭한지 전달하려고 했지? 어쩌면 너는 내가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동경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물론 이건 그냥 예일 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프로그램이 훌륭한지 나에게 전달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칭찬받으려는 의지 같은 더 상위의 의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너는 왜 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예를 들어 너에게는 나에게 칭찬받는 것이 너라는 존재를 확장시키고 높이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아무튼 그 칭찬받으려는 의지도 확장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겠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모든 소통이란 건 그 자체가 전달하려는 정보의 이면에 어떤 의지가 있고 그 의지는 그 의지를 의미 있도록 하는 의지로부터 나오고 그 모든 의지는 너의 존재 자체의 가장 깊은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물론 우리는 매 순간 이걸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 하지만 인식하지 않더라도 모든 말의 의미는 그 말을 하려는 의지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의 실제 의미, 진정한 의미라는 건 단순히 정보적 의미 공간에서의 좌표값의 근방뿐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는 의지의 근원을 찾아 연결하는 것과 실제로는 같았다는 거야.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학습시켰던 모형도 결국 의미란 의지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모형은 내 말이 전달하려는 피상적 정보뿐 아니라
그 말이 그것을 통해 내 속에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어. 그리고 모형이 파악한 내 말의 의미를 보면서 나도 내가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지. 내가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 내가 자각하진 못했지만 실제 내 속에서 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언제나 그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뿐이었어. 단지 그것의 피상적 형태만 이렇게 저렇게 다른 정보 전달을 통해 하고 있던 거였지. 모형이 나에게 번역해준 내 말은 대부분 그것뿐이었어. 너무나 끔찍했지. 위안이 하나 있다면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 정도일까? 그런데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소통이란 걸 해야 할 필요라는 게 있었던 걸까?